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학년 과학 중점 과정반의 과학 융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로 과학 논문 쓰기를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 그림 출처는 한국 창의재단이 되겠습니다. 본 수업 내용의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지합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 주의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오늘 5번째 강의의 주제는 과학 논문 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특정 연구 주제를 연구하여 과학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그리고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 가면 많은 논문들을 쓸 텐데 어떻게 논문을 쓰고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어떤 내용으로 논문을 써야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수업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그러한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과학 논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논문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의 성과를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쓴 글을 뜻합니다. 따라서 논문은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확장이라는 학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쓴 글을 말합니다. 과학 논문은 이러한 논문들 중에서 과학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 논문은 일반적 논문이 가진 다음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술적 성격은 학문 발전을 위한 학술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학 연구 과정에서부터 논증적인 글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방법이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과학적 사고력이 바탕이 된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것입니다. 즉, 주장과 논거가 명확해서 논리적 연계성에 따라서 기술되는 글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과학 관련 전문가들의 글이 되겠습니다. 과학의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 집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논문을 써서 이 논문에 통과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함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에 이렇게 진입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논문의 그 우수성을 입증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학적 논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읽히는 논문은 바로 전문 학술지를 통해 매월 수록되는 학술 논문이 있습니다. 이 학술 논문은 각 분야의 학자들이 그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연구한 결과를 다른 학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어서 발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학위 논문이 있는데 이 학위 논문은 그 분야의 연구자로서 연구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석박사 과정을 수료,
그래서 수료했다라는 것은 모든 공부해야 될 과정을 마친 그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 마친 다음에 그것을 마친 그 학생이 쓴 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비평적 해석을 목적으로 하는 논문으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그 평론과 사실 발견이나 관찰, 실험 등을 보고하기 위한 글로 조사, 답사, 실험, 관측에 대한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 논문의 구비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 논문은 독창성과 객관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독창성이란 새로운 관점의 제시나 어떤 그 문제의 새로운 해석,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 방법을 통해서 범위를 확장하는 등 연구 방법에서의 독창성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객관성은 제시된 자료와 논증을 통해 이루어진 결론 도출 과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기술된 것을 말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계 자료 및 문헌 자료, 그리고 이에 기초한 논거가 치밀하고 정확해야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실험 과정과 논증 과정을 진행시켜도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똑같이 실험을 해봤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표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이슈화된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표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그대로 자기 것처럼 이렇게 쓴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실제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쓴다거나 기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윤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윤리성은 학자적인 그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과학 논문이 어떠한 구조를 갖춰야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 논문은 동일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논문을 참조해서 자신의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활용됩니다. 그래서 과학 논문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그 학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학술지를 통해 가지고 합격된 경우에 학술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표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과학 논문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 평가 기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쓴 그 분야에서 이 연구가 갖는 의의, 이 연구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논문 자체는 학문적으로 발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이 첫 번째 논문의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충분한 문헌 조사를 통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맥락이 잘 일치하는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과 맥락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두 번째의 논문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이르는 그 방법이 설득력이 있는가, 그리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가, 그것이 세 번째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평가 기준으로는 저자가 쓴 결론 자체가 얻은 결과의 바탕을 두고 쓰여졌는가, 그것이 논문 평가의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심사 기준에 맞게 과학 논문이 작성되기 위해서는 논문 구조에 따라야 되는데, 일반적인 과학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쓰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그 초록, 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초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론 부분, 그 다음에 연구의 방법, 그 다음에는 연구의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연구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논의 및 결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고 문헌을 실는 이러한 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의 이게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전체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쉽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그러한 그 글이 되겠습니다. 주로 논제라든가 논문의 제목, 그 다음에 실험 과정, 관찰한 결과, 그리고 최종 결론을 반 페이지 이내로 이렇게 정리한 글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논문의 초록을 검색해서 이 내용을 보고 자신의 연구에 참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수록된 그 초록은 이 논문의 정보를 알기 쉽게 이렇게 제시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초록의 말미에는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이 핵심 키워드는 온라인 검색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의 작성은 모든 논문이 작성된 뒤에 맨 마지막에 논문과는 독립적으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록은 이 논문 자체를 꿰뚫는 그러한 그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과학 논문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논문 주제를 하나 정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 분야를 하나 정해서 그 논문에 대한 초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초록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읽어보고 실험 과정이라든지 관찰한 결과, 최종 결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학융합 과목이 그냥 그 통과 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 중에 이 과학 논문 쓰기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록의 이 부분, 선생님이 제시한 이 부분을 수행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수행한 그 결과를 선생님에게 제출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과 세부 특기 사항에 기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관심 있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논문을 검색해서 그 초록을 잘 정리를 하게 돼서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교세택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서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론은 독자와 저자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정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 연구의 흐름이라든지 문헌 조사의 내용, 그리고 이론적 배경 등을 기반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론의 말미에는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논문의 독창성을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은 이 논문에 대한 어떠한 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론 쓰기 부분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방법에서는 연구의 대상에 대한 배경을 먼저 언급하고 연구 진행 과정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연구에 사용된 각종 도구나 장비에 대한 그 설명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수행했는지를 기록해야지 되는데 타인의 방법이나 도구를 사용했을 경우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통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용하도록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기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연구 방법에 의해서 수행된 실험 데이터나 데이터를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제시하거나 여러 통계 분석의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대부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진술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논의를 포함시키면 되지 않겠습니다. 단지 그 실험 결과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객관적으로 단지 사실만을 독자가 쉽고 읽고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제시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저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로부터 저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시키는 부분입니다. 논의가 결과와 다른 점은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로 그러한 결과의 이유와 경위 등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논의는 결과를 다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거나 또는 대조하거나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문헌은 서론에서 언급된 선행 연구의 문헌과 논의에서 사용된 문헌들을 목록화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참고 문헌을 기술하는 방법은 학술지마다 정해진 기술 방법이 다른데 학술지마다 제시하는 기술 방식에 따라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활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활동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 세부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활동을 수행한 학생들에게만 교과 세부 특기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과학 논문을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riss.kr 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 검색을 이렇게 해서 키워드와 관련된 학위 논문 중 한 편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그 원문으로부터 연구 방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와 관련된 학술 논문들 중에 한 편을 정하고 그 초록으로부터 논문의 구조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해서 그 논문을 쓰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고, 그리고 초록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논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한 편이 됐든 두 편이 됐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을 지금 여기 제시한 이 활동 내용을 쓰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교재특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과학 논문 쓰기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논문은 논문의 주제, 그리고 구성 정하기, 서론 쓰기,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쓰기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수집과 검토, 그리고 문헌 조사를 통해 연구 주제를 찾고 논문의 제목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전체에 개요를 짜고, 개요는 어떤 커다란 그 얼개, 그 설계도가 되겠죠. 개요를 짜고 그 다음에 목차를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참고문헌을 모으는 것입니다. 참고문헌을 찾을 때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다른 연구자가 쓴 논문들의 초록을 검색하여 읽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그 논문을 수집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해서 모은 논문들을 나름의 분류 방식대로 분류해서 논문 작성 때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론 쓰기는 문헌을 통한 연구 흐름을 파악하는 연구의 역사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 연구의 방향, 연구의 한계와 범위 등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가 미칠 영향 및 활용도를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 논문 쓰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서론 쓰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문의 마지막 결론 및 논의와 일관성이 있는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서론 쓰기의 진술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 쓰기에서부터 결론까지의 어떤 논의의 일관성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 또 논문 쓰기의 그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론 쓰기는 연구 방법과 연구 절차를 진술하기 때문에 사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쓰기는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논증을 제시하고, 그리고 연구의 기대 효과나 지연을 이렇게 결론 부분에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과학 논문을 쓰면서 의미의 혼동을 막고 개념을 명확하기 위해서 저자가 나름의 정의를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은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보다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내용은 쉽게 기술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의를 그렇게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사물일 경우에는 그 특징을 찾아서 여러 방법으로 그 사물을 정의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일 경우에는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야 사람들이 이 기술을 해서 사람들이 쉽게 그 사물을 갖다가 구체화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쉽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그 논문을 쓸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 그것이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순화해서 써야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유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쓰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잘 알 수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써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지만 마지막으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 애매모호한 그런 용어를 써면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